안녕하세요. 연대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발언이 매우 거셉니다. 왜일까요? 먼저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세로축은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복지 지출이 많은 이태리, 독일, 스웨덴 등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밑에 있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이들 OECD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데 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 보니 이제 복지 좀 하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지 발언을 타고 한국 복지국가는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성장기에 잘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나중에 도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좌측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이태리, 그리스 등은 잘못 성장한 복지국가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복지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국가부채 허덕이고 경제 위기에 휘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측 상단에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위기의 우풍지입니다. 이태리보다 더 많은 돈을 복지했으면서도 경제와 재정 모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차이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복지 총량이 아닌 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습니다. 가로수를 보시죠. 스웨덴과 덴마크는 가족복지와 고용복지 지출이 많아서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보육 같은 사회서비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 같은 제취업 지원에 돈을 많이 씁니다. 사회투자형 혹은 고용 친화형 복지 지출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태리와 그리스는 연금과 의료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램만 과대 성장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웨덴은 고용을 매개로 복지와 성장이 선선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고 이태리와 그리스는 이 구조가 매우 약합니다. 고복지 지출 국가는 아니지만 최근 국가부채와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그리스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복지 바람을 탄 대한민국가 가야 할 곳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스웨덴까지는 못 가더라도 방향은 B 쪽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 화살표에서 확인되듯이 그리스와 이태리는 지난 17년간 복지 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유럽의 강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이태리는 그냥 수직 상승한 것에 반해서 독일은 고용 친화형 복지를 많이 늘려서 어렵게나마 B쪽으로 방향을 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98년 집권한 슈레더의 독일 3인당 정부는 노예 미테라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대대적인 복지개혁에 나섰습니다. 스웨덴처럼 고용 친화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이 발트시넬은 대학생 큰딸부터 갓 태어난 막내까지 자녀가 6명입니다. 남편은 박물관 부관장으로 근무하고 아내도 일을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데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Dass ich eben kleine Kinder habe und dann ist der Stundenplan so, das sind 12 Stunden in der Woche, ist der Stundenplan dann so, dass ich das auch ganz gut vereinbaren kann mit den Kindern. 100년 전통의 넥타이 명가 에드스워. 넥타이 원단을 챙기는 캐스틴 씨는 이 회사의 베테랑 직원입니다. Ich arbeite zu Hause. Ich habe zu Hause ein Arbeitszimmer, habe dort meine Nähmaschine und kann mir die Arbeitszeit einteilen. Die sind fest angestellt, werden auch versichert von der Firma und alles. 일하는 여성들은 최대 3년의 양육휴가를 나눠 쓸 수 있고 근무 시간이나 장소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직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한 기업의 사내보육원. Jawohl, klasse! Diesmal mal einen schönen Tag. 3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 100여 명의 보육교사가 40명이나 됩니다. 기업의 가족 친화 정책은 주에서도 적극 지원합니다. 그것이 곧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50 gewinnbringend für das Unternehmen durch die Einführung solcher Maßnahmen. 독일에서 중요한 건 여성이든 노인이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의지만 확인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Mehr Menschen in Deutschland arbeiten, desto mehr Steuereinnahmen haben wir und desto mehr Einnahmen bei den Sozialversicherungen. 이런 지속 가능하면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독일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용 친화형 복지로 가야 합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급격한 노동력 감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먼저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육아기에는 일을 포기하기에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N커브 현상, 즉 경력 단절이 발생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 둘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이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 여성들이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둘이 벌면 중산층 진입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는 배우자 시식지 가장 확실한 가정 내 사회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공보육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영이세 보육을 밀어붙이는 것은 제고해야겠습니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할 짓이 못 됩니다. 적어도 출산 후 1년 동안은 부모가 집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유급휴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후는 보육으로 커버하고요. 스웨덴 해법이 참고할 만한데 스웨덴에는 부모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는 집에서 키우라고 소득 비례형 육아휴직 수당을 줍니다. 기존 월급의 한 80% 가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이 해당 고용주 호주머니가 아닌 부모보험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지도 않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간호 수당 등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 부모, 그리고 고용주가 함께 윈윈하는 행복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이세 보육을 밀어붙이기보다 그 돈으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수당을 소득 비례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근로자들의 1차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매우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다면 쌍용차 사태처럼 저렇게 격렬하게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1,4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이제 세금으로 영세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매칭 지원을 하는 만큼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더불어 민노총과 한노총이 대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운동을 좀 벌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 근로자도 실직의 공포를 덜 수 있게 실업급여를 인상해야 됩니다. 대신에 직업훈련과 구직을 조건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고용 서비스를 결부시켜서 재취업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은 일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누구나 일할 수 있게 강도 높은 복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직업교육,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동맹이라는 사회적 타협을 맺고 2005년에는 복지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슈레더의 3인당과 메르켈의 국민당이 좌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영 논리에 머물지 않고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좌우가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